그 현관문 비디오폰이나 아니면은 현관문 어떤 자물쇠 번호키나 이런 것들에게 어, 그 부분을 갖다가 상대방이 어떤 누르거나 문 앞에 바로 서 있거나 그러면 그걸 찰칵 찍어 가지고 그 사람을 뭐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그 사람에게 전송을 휴대폰으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 아니면 그냥 저장만 하는 서비스,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제품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번호키를 갖다가 제가 샀는데, 이게 그 보면은 번호키 말고 그 지문 인식만으로 하고 싶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번호키하고 그다음에 지문 인식을 선택을 두 개 다 할 수 있도록 하나 이렇게 양쪽 버튼을 하나 놓고, 아니면 한번 두 번을 누른다든지, 벽에 이렇게 뒤에 보면 이렇게 다시 그 번호키 그 등록하는 데 있잖아요. 그걸 두 번 누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번호키나 이렇게 지문을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기능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네요.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꼭 필요해서 그 CCTV에 보면은 CCTV에서 설치하면 주변에 이렇게 경고음을 이렇게 보안키를 딱 누르고 이제 이게 CCTV 뭐 휴대폰이나 아니면 집에서 키를 뭐 이런 종류의 이거는 CCTV라든지 모든 용의 CCTV가 어떤 그 번호키를 누르든지 스마트폰 연동해도 되고요. 그래서 기능을 딱 클릭을 하면은 그때부터 들어오는 사람을 인식하고 착각 찍는 사진 기능을 통해서 이게 내 스마트폰으로 전송을 해주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장이나 정말 전송, 이 두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다 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접대 제가 그 블랙박스에서 그 차에 접근하는 사람 또는 차에 이렇게 손을 대거나 차 앞에 바로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나의 스마트폰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스마트폰에 전송하는 서비스를 자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서 하셔도 되고요. 블랙박스가 뭐 앞으로 무선 TV가 나와가지고 제 방식의 이렇게 무선 TV는 이게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여러 개의 묶음입니다. 새로 파형이 틀린 전파의 여러 개의 묶음을 통해서 하면 다른 전파 하나로 전파하는 것보다 훨씬 그 신호가 뚜렷하고 멀리 갈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가지고 무선 그 휴대폰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면 제 기술 구조라고 말씀. 약간 워키토키 방식으로 자체 워키토키 같은 거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서로 뭐 중계 기지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3km에서 5km 정도. 거기다가 좀 뭐 그 워키토키 방식의 스마트폰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약간 중폭기를 거기 안에서 미니로 좀 달아 놓으면 좀 더 그 신호 가는 거리가 연장되고 더 늘어나거든요. 중폭기를 좀 중폭 구종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시내 곳곳에 중폭 기능을 중폭 중계 기줄을 둬야 되는데, 제 방식에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은 지금 현재 워키토키 방식의 3km, 5km라면 적어도 굉장히 몇십 킬로미터, 한 20km 이상, 15km 이상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신호의 중폭은 전기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주변의 어떤 가입자의 휴대폰에 중폭기를 미니로 두든가, 아니면 그 가입자의 집안이나 차에다가 이렇게 중폭기를 미니로 이렇게 줘가지고 그것이 이제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중폭기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한 10km, 지금의 워키토키가 지금 5km 가니까 제 방식은 서로 파형이 여러 개의 전파 묶고 적어도 10km, 15km 이상 갈 거란 말이에요. 전기가 많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방식의 워키토키를 만드셔도 이제 제 방식이고 서로 파형이 여러 개의 전파 묶음, 그걸 가지고
무선 TV를 만들었죠. 제 방식은 그걸 가지고 블랙박스를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CCTV도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가지고 CCTV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남의 기술 가지고 도둑질해서 상업화 시키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무선 TV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에 보통 그 전송을 내 스마트폰으로 전송을 해주면 CCTV 같은 거 이렇게 현관문 비디오 같은 것들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면 사진이나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면 차 안에 있는 블록박스 같은 것이 나한테 찍어서 보내 가는 거리가 이제 길어지려면 서로 파행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인터넷 와이파이를 통해서 인터넷 업체를 통해서 전송하는 이런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하셔도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은 블랙박스하고 현재 스마트폰 연동해 가지고 이렇게 사진이나 동영상 차 안에 접근하는 이런 사람을 보내주는 그런 기능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서로 파행이 된 여러 개의 전파 묶음 또는 그 스마트폰을 워키토키 방식으로 이렇게 서로 파행이 된 여러 개의 전파 묶음으로 통신을 했을 때 지금 하나의 전파만 갖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주파수 선택하듯이 방송국 채널을 선택하듯이 약간 주파수를 갖다가 한 스마트폰에다가 할당을 뭐 그 회사 만드는 회사 마음이겠습니다만 뭐 서비스하는 회사 10개를 주파수를 줘가지고 그 안에서 골라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스마트폰도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무선 CCTV도 이렇게 서로 다른 주파수를 10개 정도 방송국 채널처럼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무선 TV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뭐 차 안에 무선 TV든 집안에 무선 TV든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개의 전파를 주파수를 할당 배당을 하는 이런 그래가지고 그걸로 주파수를 선택해서 이렇게 일종의 뭐라 그럴까 한 선이 너무 과포화됐다. 많은 신호 접속자로 인해서 과포화됐다 그러면 그것을 다른 선으로 갈아타서 널널한 선으로 다른 도로도 또 이렇게 차가 막혔다는 다른 도로로 갈아타는 그런 개념이겠죠. 이런 개념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선은 뭐 이렇게 뭐 인터넷은 한 선은 뭐 은행 아니 한 선은 뭐 쇼핑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분산을 시켜서 한 선은 게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게임 전용 주파수를 만들어주는 스마트폰으로 게임 전용 또는 무선 CCTV 이런 거 무선 TV로 게임 전용 이렇게 주파수를 만들어내서 스마트폰으로도 온라인 게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끊김이 덜한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CTV에게 번호를 부여를 해서 각 CCTV에서 채널을 이렇게 공장이다. 그럼 30개 CCTV를 한다. 그럼 그것이 나에게 지금은 DVD 방식인데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컴퓨터로 전송이 돼가지고 그것이 1번, 2번, 3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유선으로 서로 결합이 돼 있든지 무선으로 결합이 돼 있든지 무선으로 이렇게 CCTV에 30개다, 50개다 그러면 무선으로 결합이 돼 있대. 그 CCTV 어느 CCTV에서 보는 이제 식별 번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식별 번호를 그 중에 전파 하나를 식별 번호로 주는 거예요. 비밀번호가 됐든 암호가 됐든 군에서 이제 드론 같은 것을 사용을 하시면은 군의 드론이 한 뭐 10,000대다 이러면 그 도저히 스마트폰 부여 방식으로 그 중에 하나의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으로 그 중에 하나의 파형은 제가 비밀번호 부여 방식으로 암호 코드가 됐든 이런 식으로 그걸 맞아야지 이게 수신하고 송신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수시로 이렇게 바꾸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간대에 따라 바꾸든지 날짜 원하는 것을 따라서 그런 식으로 드론을 운영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뭐 자율주행 차량도 그렇겠죠. 자율주행 차량 같은 거는 아무나 내 신호에 접속하면 안 되잖아요. 자율주행 차량도 이렇게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 전파 묶음으로 통신을 만약 한다 그래요. 회사에서 자기 차량
200대를 운영한다. 택시다. 또는 회사의 기타 다른 차량이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는 비밀번호, 식별번호 부여 방식으로 해서 다른 회사가 다른 사람들이 이 통신에 끼어들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그 드론에게 그 기능을 부여하듯이 이런 식으로 차량이나 이런 자율주행 로봇 같은 데도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 전파 묶음으로 하되 그 중에 하나는 비밀번호 부여 방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암호 코드가 맞아야지 수신과 송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는 해킹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완전하진 않습니다만 각 뭐 자율주행 차량이다, 자율주행 로봇이다, 그러면 뭐 드론이다 이러면은 그렇죠. 해당되는 번호가 각각 다 틀려야 되겠죠. 해당되는 번호가 수시로 또 바꿔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해킹이 사실상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좀 아무래도 완전한 건 없어요. 완전한 건 없는데 최소한의 방어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자율주행 로봇을 숫자를 많이 해가지고 비밀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 전파 묶음으로 통신하되 비밀번호 부여 방식으로 하신다. 아니면은 뭐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차량 이런 것이 되겠죠. 자율주행 그다음에 드론 같은 것도 앞으로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가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각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1이나 수백조 분의 가로세로로 쪼개가지고 숫자로 표시하고 그래서 1cm 단위로 5cm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마음 1m로 하셔도 되고 1cm 단위로 높이를 해서 그것도 역시 좌표 방식으로 다 표시합니다. 또 해저 같은데 바다 같은데도 밑으로 이렇게 1cm 단위로 숫자 표시니까요. 숫자 표시니까 그걸로 해갖고 그 위치를 파악하는 GPS를 대신하는 차세대 그 좌표 방식의 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방식으로 어떤 네이버가 됐든 구글이 됐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자신의 그 빙이든 좌표 방식으로 지도를 만드시거나 이렇게 해서 하시거나 이동통신에서 각 스마트폰의 위치를 좌표 방식으로 표시한다거나 아니면 군에서 드론이 어디 있는지 좌표 방식으로 이렇게 표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또는 배가 어디 있는지 차량이 어디 있는지 좌표 방식으로 표시한다거나 이런 형태의 어떤 뭐 자율주행 로봇이 됐든 뭐 이런 것들 좌표 방식으로 표시하는 이런 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좌표 방식의 어떤 앱을 지도를 만드셔 갖고 무슨 네이버가 됐든 다음이 됐든 뭐 어디가 됐든 빙이 됐든 아니면 뭐 애플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이것을 구글이 됐든 그것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뭐 그렇죠. 위성 서비스를 하시는 모든 것들 거기에도 좌표 방식으로 해서 위성 서비스를 하시거나 위치 파악을 하는 것을 제 방식이라는 것을 남의 아이디어를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주에서도 우주 달이라든지 화성 이런 데도 그냥 숫자로 자꾸 가로세로를 쪽에 숫자로 표시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됩니다. 처음 출발 때부터 드론이다 그러면 그렇죠. 어디 잡혀 있는지 딱 잡혀 있으면 자기가 이동하는 거리 이렇게 갖고 정확히 좌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드론을 인식할 때는 전파를 쏘죠. 전파를 갖다가 서로 파행에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에이사 레이더처럼 싸가지고 그것을 방위 각도를 따라서 예상되는 각도를 따라 여러 군데를 쌓아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움직이는 각도와 시간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좌표 방식으로 적기다 그러면 표시해 줍니다. 뭐 자율주행 로봇이다 그러면 자율주행 로봇에는 움직이는 사람이라든지 고정된 그런 물품들도 좌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자율주행 차량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움직이는 사람 같은 거, 뭐 고정되어 있는 건물, 뭐 가로수 이런 것들도 다 좌표 방식으로 표시해서 인식을 하도록 그렇게 대응합니다. 그 다음에 숫자 어떤 각 사안별로 대응 방식을 정해놓는 이런 방식. 자율주행 어떤 차량이다 그러면 뭐 노인이 있고 여자 노인, 남자 노인, 어린아이, 뭐 일반 사람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좌표 방식으로 표시해서 대응 방법을 각각 틀리하는 가로수다 또는 또 우회전길이다 이런 것들 또는 건물이다 이런 것들을 좌표 방식으로 표시해서 그것을 인식을 할 수 있게 하고요.
그쪽으로 뭐 건물은 침범할 수 없다든지 도로를 그 보도를 침범할 수 없다든지 신호등은 우선 멈춤, 우회전, 우선 멈춤 이런 걸 자동으로 이렇게 그 사안을 따라서 대응 방법을 써놓는 거예요. 여기 그 소프트웨어를 제작할 때 뭐 어린아이는 좀 더 일찍 멈춘대, 노인 할머니는 좀 더 일찍 멈춘대, 이런 식으로 인식 기능을 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이런 각 사안별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사안별로 그것도 이제 숫자로 표시하겠죠. 전부 다 가로수도 숫자로 표시하고 건물도 숫자로 표시하고 노인 여자, 남자 또는 어린아이 뭐 이렇게 또는 동물 이런 것들도 숫자로 다 표시해서 각 사안별로 대응 방식을 정해놓는 겁니다. 또는 뭐 좌표 방식으로 도로를 이렇게 이쪽 갈았다 저쪽 갈았다 일반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이쪽이 막히면 이런 방식으로 해서 도로별로 자율주행 차량이 움직이는데 이게 샛길이라든지 좀 더 이렇게 갈 수 있는 도로들을 가능 지역 움직이는 도로는 가능 지역을 좌표 방식으로 표시해서 이쪽 도로 탔다 저 도로 탔다 저 도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자율주행 차량의 대응 방법은 제 기술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방법은 또한 자율주행 로봇에도 좌표 방식으로 좀 이렇게 딱 뭐 이렇게 선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방식도 있잖아요. 아예 그냥 밑에 뭐 마그네틱성인가 무슨 선인가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거기로만 다니는 그런 로봇도 있거니와 뭐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왔다 그러면 좀 우선 멈춤, 그다음에 라든지 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대응 방법을 로봇 우리 사람이 그렇게 하도 이렇게 갔다 이렇게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좌표 방식으로 자율주행 차량이 움직인다든지 좌표 방식으로 자율주행 로봇이 움직인다든지 좌표 방식으로 드론이 움직인다든지 미사일이 이렇게 왔다 그러면 미사일을 쏘는 게 왔다 그러면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좌표 방식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갔다 그러면 정확하게 방어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좌표 방식으로 이동 움직임과 대응 방법을 만들어주는 이런 서비스, 이런 소프트웨어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좌표 방식으로 해서 뭐 또 전파를 정확히 이동통신 회사에서 스마트폰에 쏜다든지 좌표 방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쏘면 뭐 상대방 만약 드론에서 상대방의 적기가 이쪽에서 오고 있는데 이쪽에 쏘면은 안 맞겠죠. 그래서 좌표 방식으로 좀 더 세밀히 쏠 수 있게 만든다면 상대방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예상 지점을 파악해서 여러 군데를 전파를 쏴서 그 좌표 방식으로 시시각각으로 상대방을 표시한다면 내가 공격할 때 미리 쏴버리는 거죠. 여러 군데를. 그런 식으로 좌표 방식으로 적기를 인식하는 이런 형태의 드론, 또 이런 자율주행 로봇, 좌표 방식으로 사람을 인식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데 좌표 방식으로 로봇기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투 로봇도 있을 수 있고 좌표 방식으로 이동하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뭐 상하수도 배관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똑같이 좌표 방식으로 뭐 가로 세로로 쪼개갖고 공장에다 그럼 10,000분의 1로 100,000분의 1로 하셔 100,000분의 1로 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1cm 단위로 적층해서 위로 그것도 숫자로 다 표시하고 회사 마음대로 하죠. 그다음에 지하가 있다 그럼 지하도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좌표 방식으로 해서 마음대로 좌표 방식으로 이동하고 좌표 방식으로 대응하고 이런 것들은 다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상하수도 안에서도 그렇고 상하수도 전기 선로를 어디다가 매설했는지 그것도 좌표 방식으로 표시한대요. 상하수도를 어디 매설 지역 또는 가스관 매설 지역 이것도 좌표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이것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로서 제가 처음 제안한 겁니다. 이것을 어떤 회사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게 기술을 아이디어를 도둑질해서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군에 어떤 제가 폭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군의 폭탄도 드론 폭탄이다. 그러면 드론 폭탄을 그 예상되는 지점, 원하는 지점의 좌표 방식으로 한 1,000대를 배치했다. 그러면 핵폭탄 못지 않겠죠. 그러니까 동시에 폭발을 시키거나 이러면 이런 식으로 좌표 방식의 이런 폭탄, 좌표 방식의 폭탄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뭐 어떤 미사일이다 그러면 미사일 이렇게 어떤 키트를 달아놓은 KGB 같은 것도 좌표 방식으로 정확히 목표 지점을 표시해 놓으면은 좌표 방식 고정 표적이라면 좌표 방식이 정확히 가서 맞추겠죠. 그다음에 그 오차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는 그 이동한다면 그것을 가서 전파를 쏴가지고 이 좌표에서 저 좌표로 움직였다면 그 좌표를 정확히 또는 그 예상되지는 정확히 KGB 같은 이런 자살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좌표 방식으로 총을 쏜다 그러면 좌표 방식으로 저격총이다 그러면 예상되는 지점을 그 사람의 정확히 어디 지점이 있다면 컴퓨터로 봐서 인식을 한다면 저격총도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CCTV도 가능하죠. 군의 CCTV나 이런 것들도 집안에서도 가능, 회사에서도 CCTV 같은 것에서도 좌표 방식으로 이것을 어떤 전장이라든지 감시하는 지역을 파악해서 좌표 방식으로 평상시에는 이동 이상이 없는 그런 건데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주목하고 거기를 집중 촬영해주고 내 좌표에 어디에 몇 번 좌표에 뭐가 있다, 출몰했다라는 것을 인식해주고 빨간 비상등이 뺑땅땅 이렇게 하면 금방 알아차리는. 사람의 눈은 피곤해서 한 사람이 다 감시할 수 없답니다. 이런 식으로 CCTV를 현실에서도 우리 뭐 방범 CCTV 같은 것도 좌표 방식으로 방범 CCTV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은 그리고 이제 제가 접대도 그 공공 CCTV를 할지라도 제 방식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그리고 기술 도덕질로 상업화하시는 겁니다. 공공 서비스라도 납품하는 업체는 그렇죠. 사적인 회사니까요. 대공방어망이다. 대공방이다 그러면 하늘을 망원경으로서 이렇게 여러 개를 180도 정도면 되겠죠. 이렇게 촬영을 해서 이렇게 좌표 방식으로 살펴보고 있다가 뭐 출몰한다, 새다, 아니면 무엇다 특정 모습. 평상시에는 이상이 없는데 특정 모습을 했을 때 그 부분을 딱 발견하고 삐삐삐삐 경보음을 울려주면은 그렇죠. 그 일일이 사람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낫어요. 이런 식의 대공방어망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때도 이것은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드론에서도 그렇죠. 적기 출현이면은 상하 좌우 드론이다 비행체다 그러면 저 방식의 비행체는 이렇게 여러 군데서 이렇게 앞뒤 그다음에 위아래 이런 식으로 엔진을 여러 군데 다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블레이드를 없애고 압축 공기를 사방에 빨아들여서 공기를 주입해가지고 연소실에 있어서 수소, 산소를 태우든지 어떤 연료를 태우든지 움직여서 여러 군데 블레이드를 없애니까 무게가 굉장히 가볍죠. 그래서 앞뒤 위아래로 또는 사선으로 분사 구조, 연료를 태워서 분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동영상에서도 그런 형태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수직 이착륙을 위해서 사선 분사, 비행체 사방으로 사선 분사를 통해서 땅을 태우지 않고 올라가는 이런 사선 분사의 경우, 또는 어떤 비행체 무게를 위로 들어올려주는 양력과 앞으로 추진하는 추진력을 나타내는 사선 구조의 분사, 그것은 제 방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기술 구조를 가시면 제 기술 구조를 가지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연소 방식이나 이런 것이 되면은 연소실의 크기를 만약 뒤로 내뿜는다 했을 때 서로 틀리게 만들어서 열기다 그러면 직경을 틀리게 만들어 주는 거죠. 구멍을 연소실에. 그러면 보다 그것이 같이 혼합되는 제 평균 유론을 따라서 서로 강력하게 하나가 되고자 하는 성질 때 혼합하면서 소용돌이 현상을 만들거나 이렇게 회전 현상을 만들면서 추진력이 더 강합니다. 이런 형태 서로 직경이 틀린 분사 구조를 엔진을 놔서 일부러 강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한 이런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프로펠러로 움직이더라도 서로 프로펠러 뒤로 내뿜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프로펠러를 서로 틀리게 만들어서 그것은 진폭을 서로 강하게 결합해서 융합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 식기세척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기세척기에도 그래서 막 진탕하는 선풍기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선풍기 같은 경우는 상중하로 동시에 선풍기를 똑같은 사이즈라도 프로펠러 돌면서 할 수도 있고 서로 틀리게 프로펠러 사이즈를 선풍기죠 일종의 선풍기 날개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서로 진폭이 틀리게 만들어서 강하게 바람이 이게 서로 풍랑이 치듯이 결합되게 제 평균 연을 떠나서 그것도 하나로 결합하는 성질이 있다고 그랬죠. 모든 만물은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가 있다. 서로 프로펠러 선풍기의 날개 구조를 틀리게 사이즈를 만들어 놓으면 강하게 서로 다른 진폭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서로 강하게 유망해서 방언이 풍랑처럼 강하게 시원해집니다. 서큘레이트 역할을 하게 되는, 바람이 섞인다는 거죠. 이런 형태의 선풍기 만드시면 저희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또는 에어컨에서도 그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틀리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저희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에어컨이나 어떤 온풍기나 냉풍기가 돼서 바람을 내뿜을 때 서로 틀린 사이즈의 프로펠러를 이용해서 하시거나, 이렇게 그런 뭐 냉각 방식, 냉각 장치에서, 냉각 기계의 냉각 방식에서 이런 프로펠러 돌아가듯이 이렇게 틀린 것을 배치해서 강하게 풍랑이 일어나서 강한 냉각 효과를 가지게 하는 그런 것도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아이디어를 도둑질해서 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